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요즘 특히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내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내가 기출교재 뭐 2권, 3권을 풀었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라고 많이들 물어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공부를 진짜 잘 했는지 체크하는 방법과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준비물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봤던 다른 영상을 봤던 토익 공부법 하나를 택해서 공부한 교재가 있겠죠. 그 교재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RC부터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우선 파트 5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펴니다. 앞에서부터 아니어도 돼요. 저는 오히려 무작위로 펴는 걸 선호하고요. 파트 5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우선 펴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체크하는 거는요, 단어예요. 내가 이 페이지에 있는 이 한 단어의 뜻을 보고 바로 그 뜻이 떠오르는지를 체크합니다. 약간의 딜레이가 있어서도 안 되고요. 긴가민가 해도 안 되고 다른 단어와 헷갈려도 안 돼요. 정말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가 바로 떠올라야 돼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말 같아도 실제로 900점 아래 아니면 넉넉하게 잡아도 800점 아래인 분들은요, 단어부터 안 돼 있는 경우가 제 경험상 전부였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단어 매일 외웠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 봤을 때쯤에는 단어 외우고 일주일, 2주일 후에는 까먹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시험장에 갔을 때 외웠던 단어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어를 보고 뜻이 안 떠오른다? 다시 암기부터 시작하고 공부를 다시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내가 약간 고득점을 좀 목표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이런 단어들을 봤을 때 동의어가 떠오르는지를 체크합니다. 모든 단어에 대한 동의어를 떠올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자주 나오는 건 분명 존재해요. 여러분들이 토익을 정말 공부했다라면은 start가 begin으로 바뀐다, buy가 purchase로 바뀐다, want가 would like로 바뀐다, 이런 빈출, 동의어가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내가 잘 숙지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단어도 모른다, 동의어도 안 떠오른다, 그러면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상태다 라는 거죠. 만약 나 단어 너무 잘 안다, 그러면 두 번째 체크할 거는요, 해석입니다. 근데 제 공부법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요, 정말 꼼꼼하게 독해를 하죠. 단어들을 열심히 찾고 수동태라든지 시제 같은 것도 잘 살리고 직독직해 하나하나 꼼꼼하게 하죠. 근데 이번엔 달라요. 이번에는 이 문장을 내가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그 지연은 야기되었다, 나쁜 날씨 때문에. 이게 아니라 날씨 안 좋아서 늦어졌구나 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토익은요, 쓰이는 그 문장 구조나 아니면 단어나 내용 자체가 반복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공부를 꼼꼼히 했다라면은 빠르게 이 문장이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 갔어도 이와 비슷한 문장이 나왔을 때 빠른 속도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핵심만 딱 말할 줄 알아야 짧은 그 토익 시험 시간 안에 모든 지문들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들을 다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문장을 봤을 때 어떤 내용인지가 딱 한 문장으로 또는 간단하게 요약이 돼야 된다.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해석을 하는데 버벅이거나 문장을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의미 파악이 안 된다? 그럼 공부가 아직 덜 된 거죠. 다시 공부 방법대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단순 파트 5를 위한 건 아닙니다. 이게 파트 6와 7 또는 파트 3, 4를 위한 거예요. 토익은 독해 시험이라고도 말을 하는 만큼 영어 문장을 해석할 줄 알면요, 정말 많은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진짜 순수하게 문법만으로 문제를 맞춰야 된다? 그런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해석이 된다라면요, 정말 많은 문제, 솔직히 토익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맞출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체크하는 거는요, 설명이에요. 설명. 내가 이 문제가 있을 때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명사 챕터니까 명사 고르고 그게 절대 아니에요. 이 보기를 보고 수일치 문제구나, 시제 문제구나, 수동태 문제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시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접근을 취해서 어떤 보기가 답인지, 왜 이 보기는 답이 안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강사분들처럼 학생들한테 설명하는 것처럼 설명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고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자기 자신은 이해시킬 수 있어야죠. 자기 자신한테 설명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접근법, 왜 이 보기가 맞고 아닌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만약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 문제는 맞췄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틀렸던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 시험에서. 그럼 또 맞출 수 있을 테지만 살짝이라도 바뀌어서 나온다라면은 여러분들은 못 맞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본인한테 설명해 보세요. 틀린 문제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틀린 문제가 아니더라도 맞췄어도 내가 확신을 가지고 맞춘 문제가 아니라면요,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체크 꼭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파트 6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단순합니다. 당연히 방금 말했던 것처럼 단어의 뜻 바로 떠오르는지, 그리고 이 한 문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파트 5처럼 왜 이 보기가 맞는지, 왜 이게 아닌지를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나를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문장 삽입 문제 있잖아요. 그거는 느낌으로 푼 적이 없어요. 저는 느낌이 아니라 왜 이 보기가 맞고 이게 아닌지를 내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 당연히 다시 공부해야겠죠. 그리고 파트 7도 똑같아요. 단어와 해석을 체크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부분이고요. 아까 말했던 특히 간단하게 요약하는 해석, 이 부분 정말 신경 많이 써주셔야 돼요. 이미 내가 공부했던 지문이라면요, 이 지문을 해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는 안 되겠죠. 아, 문제가 발생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구나, 보상으로 이걸 줬구나, 그리고 뭐 이거는 이때까지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이 지문이 어떤 맥락인지 여러분들이 빠르고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와 비슷한 내용이 다음 시험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요. 알겠죠? 그리고 파트 7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은 거는 아까 말했던 동의어. 파트 3, 4, 7은요, 아무래도 패러프레이징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이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복습법대로 했다라면은. 그래서 이 단어를 봤을 때 이렇게 바뀌었었지, 이 단어를 봤을 때 이렇게 바뀌었었지, 이 부분이 확실히 떠오르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파트 7은요, 유형이 있잖아요. 보통 첫 번째 문제에는 이 편지를 쓴 목적을 물어본다라든지, 그리고 뭐 다중 지문에서는 연계 문제가 있다라든지, 암시 문제가 있고 직업을 물어보고, 이런 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형별로 이 문제를 읽었을 때 이 유형별로의 접근들이 내가 정리되어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주제 문제는 특히 초반부의 해석을 잘 해야지, 직업 문제는 관련된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지, 뭐 연계 문제는 표나 차트 부분들 잘 활용해서 풀어봐야지, 이런 유형별 접근들이 내가 잡혀있는지를 체크해야 어차피 다음 시험장에 가면요, 문제 유형은 똑같아요. 유형은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지 훨씬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LC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교재 다시 안 가져와도 돼요. 여러분들이 풀었던 그 교재의 음원만 있으면 됩니다. 파트 1 무작위로 틀거나 앞에서부터 틀어요. 눈을 감고, 그리고 보기를 들으면서 이 보기에 해당하는 장면, 사진을 떠올릴 수 있나를 체크하는 거예요. 파트 1은요, 사진만 바꾸면요, 다른 보기가 시험장에서 정답이 돼요. 모든 보기가 올바른 문장이고요, 정확한 문장이고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보기를 들으면서 어떤 장면인지, 어떤 사진이 되어야 정답이 되는지가 떠오른다? 그럼 너무 복습 잘 된 거죠. 이건 단순 듣기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 토익 시험의 유형까지 파악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파트 2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애초부터 뭐 볼 게 없죠. 문제를 풀 때도 파트 2는 음원을 틀고요, 한 문장이 꽂히는지를 테스트합니다. 예를 들어서 들었을 때 질문이 How do I get to the doctor's office? 이렇게 나왔을 때 오피스 어케가 이렇게 확 꽂혀야 돼요. 이 문장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지가 꽂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파트 2는요, 정답보다도 오답에 대한 분석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정답이 아닌 다른 보기를 들었을 때 이거는 비슷한 발음이어서 오답이다, 이거는 연상 어휘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답이다, 이런 왜 오답인지, 그리고 이거는 where로 물어봤으면 정답인데
이거는 how often으로 물어봤으면 정답인데 이렇게 다른 오답인 보기가 어떻게 정답으로 출제가 될지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된다. 그럼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늘 강조하지만요. 파트 1이나 2는요.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 맞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보기를 분석하고 공부해야 시험장에서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파트 3과 4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파트 3, 4는요. 파트 1과 달리 순수한 듣기보다도 문제와 보기가 미리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해석하기 위해서 단어는 알아야겠죠. 내가 단어를 다 알고 있는지도 체크하시고요. 해석이 되는지도 체크를 해요. 근데 파트 7과 비슷하게요. 파트 3, 4도 유형들이 있어요. 전화를 건 목적, 이 사람이 있는 장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형별 접근이 정리되어 있는지를 파트 7처럼 체크합니다. 주제와 목적은 초반부 두세 문장 내에서 나올지 라는 접근이 정리되어 있는지, 그리고 직업과 관련된 표현들을 한번 캐치해 봐야겠다 라든지, 이 문장에는 바꿀 수 없는 고유명사가 있네, 이 고유명사 꼭 들어봐야겠다, 이런 유형별 접근이 정리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보기들을 봤을 때 이 표현은 그대로 나오더라, 그냥 발음인지만 해두면 됐었지, 그리고 이 표현은 많이 바뀌더라, 예를 들어서 포토그래피가 나왔을 때는 픽처로 바뀌더라, 이런 동의어 정리되어 있는지 체크하시고요. 또 어떤 단어는 안 바뀌더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종류의 단어들도 잘 알고 있나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요, 음원을 그냥 틀어요. 그리고 나서 눈을 감고 들으면서 당연히 공부했던 거니까 정답 부분은 들릴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토익에서 파트 3, 4에서 정답을 말하기 직전에 말하는 단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but, however, unfortunately, as you know, welcome to, 이런 정답 말하기 직전에 어떤 단서들을 던지는데 그 단서들이 들릴 때마다 움찔움찔 거려야 돼요.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내가 집중을 했었어야 했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각을 다시 기르는 거예요. 근데 막 듣는데 어디서 집중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디가 답인지도 모르겠다,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는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공부 다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내가 어떻게 공부를 잘 했는지, 또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꽤 디테일하죠. 꽤 디테일한데 사실 고득점을 목표로 할 때 쓸 법도 하지만, 내가 만약에 정체가 있다, 성적이 잘 안 오른다, 반드시 이 방법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해봤는데 너무 잘 되는데요, 단어 다 아는데요, 해석 되는데요, 유형별 접근 다 알겠는데요, 근데 성적 안 나오는데요 라고 하신다라면은 그건 여러분들의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험장에서 긴장을 했던, 아니면 그냥 실수가 잦았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믿고요, 시험 한두 번, 두세 번 정도만 더 한번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근데 했더니 단어부터 막힌다, 해석 안 된다, 이러면요, 다시 꼼꼼하게 새 교재 가기 전에 차라리 그 공부했던 교재를 다시 한번 사더라도요, 그 교재를, 공부했던 교재를 다시 꼼꼼하게 공부해 보세요. 토익은요, 교재를 많이 풀 필요가 없다가 제 생각이에요. 정말 한 권이라도, 두 권이라도 완벽하게 공부한다라면요, 성적 올릴 수 있어요. 기출교재 한 권만 해도 첫 문제, 실제 시험을 10번이나 보는 것과 같은 효과죠. 근데 거기다가 공부도 할 수 있다, 시험지를 집에 가져와서 공부를 할 수 있다,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교재 한 권만이라도 여러분들의 성적은 끌어올릴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이러니까 답이네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드렸던 공부 방법 통해서 꼼꼼하게 공부하시고 일주일 뒤나 2주 뒤에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방법 참고하셔서 내가 그때 공부가 잘 되었나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 앞으로 또 좋은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